안녕하세요. 저는 30 초반에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여자입니다. 부끄러운 일인지라 속에 꽁꽁 숨겨두고 간직하고서 살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동네에서 유튜브 좀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사연을 보내보라고 난리네요. 지들 눈에도 제 눈에도 정상으로 보인 것이 하나 없이 우리가 그냥 넘기기엔 사연이 너무 별났거든요. 저는 한 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현재 저희가 결혼 전부터 후까지 살고 있는 동네가 도심과는 먼 곳이에요. 시골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은 작은 마을이고 여기서 읍내를 나가려 하더라도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는 세오라 내오라 달려가야 하는 곳이며 자가용이나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서 읍내로 나가 볼일을 보곤 합니다. 동네 자체가 작고 다들 자기 동네에 뭐가 없어서 슈퍼 하나를 가려고 하더라도 꼭 읍내로 나가야만 하는 환경이어서 읍내 한 번을 가면 온 옆 동네 사람들이랑 반상회를 하는 지경이었고요. 여기 지역에 초중고도 한두 개밖에 없는지라 웬만하면 서로 다 아는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인물이 별로고 쥐죽은 듯이 학교를 다닌 인간이라 하더라도 누구 하나 얼굴 기억 못하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고 그 중에 혹여나 시골 바닥에 있을 인물이 아니다 싶을 만큼 강원도 원민만치로 외모가 특출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한 대가 끊어질 때까지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좁은 동네에서 화제거리가 주제는 늘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곱씹던 칭찬을 하던 오만 희노애락을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가면서 대화를 이어가곤 했죠. 참, 저도 이 동네에서 한평생을 살고 있긴 했으나 별나디 별난 동네가 바로 우리 동네였습니다. 그런데도 별나다니까 재밌다며 쉽사리 인연을 끊을 수가 없는 것 또한 우리 동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가 몸이 많이 부친다고 말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결혼한 지 3년 차지만 애가 없기도 했고 그럼에도 이 시골 바닥에서 오락거리라고는 TV 보는 것 말곤 부부끼리 밤이건 낮이건 서로 이불 아래에서 가만두지 않는 게 전부였는지라 꽤나 부부관계를 오래도록 해왔거든요. 처음에는 신혼부부니까 불에 타올라서는 아침에 눈만 뜨면 남편이 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러다 30 중반이 훌쩍 넘어서 첫 애를 겨우 가질려나 싶어서 급한 마음에 애를 만들어 보겠다고 주기적으로 남편과 잠자리를 해왔어요. 근데 이로 인해서 남편이 힘들어도 너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잘만 사는 인간이 아니 나도 좀 동기부여가 있어야 애를 가져보려고 해도 제대로 힘을 팍 줘서 가져볼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뭐 빈말로 자꾸만 애 가지자고 들이밀고 유혹을 하니 내가 맨날 똑같은 옆에 내 얼굴에 똑같은 옆에 내 유혹하는 말을 듣고서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 말은 나도 좀 어디 용돈이라도 좀 후하게 쳐주던가. 저기 어디 옆 동네 고까마대네처럼 보약이라도 좀 한 사발 먹여서 몸보신이라도 하게 해주던가. 라면서 이젠 빈말로는 아이를 가지는데 힘을 보태는 동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애는 나 혼자만 위해서 낳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뭘 어떻게 하면 기분을 풀겠냐고 말한 대로 보약이나 용돈이라도 쥐어줘야 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다가도 저희 부부가 당장에 하는 일이라고는 읍내에 있는 마트에서 저는 캐시어로 일을 하고 남편은 동네 어르신들이랑 농사일을 해다가 파는 게 전부였는데 돈이 있나 싶더라고요. 저놈의 멀쩡한 몸뚱이를 가진 남편한테 보약을 억지로 먹이고 용돈까지 덤으로 얹어줘야 한다는 게 두고두고 속이 상해 빠르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남편한테 돈이 아깝다 생각이 들면 안 되지만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어쩔 땐 남편보다 다달이 벌어오는 돈이 더 많았는데 제 앞에서 용돈 타령을 하니 꼭지가 틀어질 수밖에요. 그러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가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저희 친정엄마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딸들은 그러잖아요. 지 살림 힘들면 친정에 스리슬쩍 빈대부들여 하잖아요. 그 집까진 안 하려 했는데 저희 친정은 그래도 엄마랑 아버지가 큰오빠랑 같이 읍내에서 조그만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저도 알바를 하면서 돈 좀 받아보려다가 일 못한다고 거절당한 그 읍내 식당에서 나름 주변에 장 보러 온 손님들이
한두 번은 꼭 들리는 곳이었는지라 돈이 벌리는 중이었고, 그래서 저하고 남편은 엄마한테 슬쩍 도움을 받아보려 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의 계획을 듣고는 서가댁을 볼 면목이 없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져선 역시 당신은 머리가 똑똑해. 잘 돌아간다니까? 라면서 당장의 옷을 갈아입곤 절 데리고 저희 친정으로 향하더라고요. 엎어지면 코다나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는 저희 엄마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백년 손님인 사위가 오니 버선발로 뛰쳐나와서는 환영을 해주시는 엄마는 곧 식당으로 출근을 해야 하셨는지 나갈 채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는 빨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야겠다 싶었는지 옆에 멀찌감치 서 있는 저를 보면서 몇 번이고 눈에 힘을 줘가며 궁시렁거렸어요. 저보고 직접 빨리 말을 하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나요? 기껏 오랜만에 친정에 찾아와서는 지 남편 보역부터 한 사발 해달라는 게 말이죠. 일부러 옆에서 남편이 절 어찌 쳐다보고 말건 한 귀로 한 눈으로 듣고 무시하고 흘리게 반복하다 엄마가 나 이제 식당 가야 혀 라면서 가방을 드셨고 그 순간 남편이 엄마의 앞으로 달려가 매달렸어요. 아이고, 장모님. 나이 드신 우리 장모님이 이날 이제껏 출근한다고 그 먼 길을 또 가시고, 사위라는 놈이 변변찮아 제대로 해드리는 것도 없고, 라면서 멀쩡한 두 다리를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고는 저희 집 마루에 앉아서는 신발 신느라 앉아있는 엄마의 눈높이를 맞추던 남편은 이내 그 엄청난 똘끼의 연기력이 발동이 되어선 장모님, 제가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하겠어요. 장모님이니까 털어놓죠. 아시죠? 우리 요즘 애 만들라는 거.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제 몸뚱이가 너무 허해서 이게 참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말이죠. 무엇이 안 돼, 뭐? 라고 저희 엄마가 못 알아들어서는 재차 물어보자 남편은 당황을 해 저를 한 번 눈치 보다 그거요, 그거. 그게 잘 안 서요. 라고 말을 했고, 그러자 저희 엄마는 뭐가 잘 안 서, 뭐? 무엇이 어째? 그게 안 선다고? 그것이? 그럼 뭐요? 니들 그럼 이제 애 못 낳는겨? 라면서 순식간에 펄쩍 뛰며 내 남편이 고자인 거냐고 내 남편이 그러면 이제 나랑 애를 못 낳는 거냐면서 아까까진 백년 손님 대하듯이 세상 사위를 어려워하며 잘만 대하더니 갑자기 눈에 독이 올라서는 제 남편 입에서 뭔 말이 나오는지 보겠다며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딸내미 생각부터 하는 걸 보니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가 맞긴 맞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다시금 상황을 무마하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몸이 너무 피곤해서 얘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잘 안 된다고요. 딱 보약한테 지어 먹으면 좋을 텐데. 근데 돈도 없고 뭣도 없으니 남자 자존심이 제대로 서질 않는다고요. 라면서 애둘러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엄마도 다행이란 듯이 가슴을 쓸어내리셨고 곧이어 우리 사이 자존심이 안 서면 안 되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식당 갔다가 아예 보약한채 지어다 올 테니까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보자고잉. 라면서 걱정을 붙들어 매라는 식으로 제 남편의 등짝을 일부러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엉덩이 꼬리뼈 쪽을 쫙 손으로 두드려주며 남편을 한참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시다가 급기야 저한테 손에 5만 원짜리 6장을 쥐어주곤 집을 나서셨어요. 그게 엄마 지갑에 든 현금 전부였던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남편은 우리 엄마를 제대로 구슬린 듯 했고 제 손에 쥐어진 돈 30만 원을 보니 진짜 오늘 내로 보약이 지어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 후 저희 엄마는 친정 아버지랑 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보약을 건네주셨고요. 저희 집에 와선 아버지가 한참을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으시고선 집안을 둘러보셨어요. 뭔가 할 말이 있으신지 그냥 집만 계속 배회를 하다가 옆에서 엄마가 안절부절을 못하며 빨리 가지 뭘 그러고 돌아다녀 라며 잔소리를 던졌고 그러자 아버지는 아휴 옆에네야 좀 가만히 있어 라고 엄마를 향해 똑같이 짜증을 내시곤 이내 제 남편과 저를 보며 니들 잘 살 수 있을겨 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뭔 뜬금없이 보약을 전해주며
잘 살 수 있을 거란 어울리지도 않는 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긴 했지만 우리 부부가 지금 아이를 못 가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듯 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제부턴 포약 잘 먹고 남편이 힘내서 우리가 좀 더 으쌰으쌰 해선 임신도 곧 하게 되리라 굳건히 믿었고요. 그렇게 그냥 엄마한테서 공짜로 용돈의 보약까지 받았다는 생각으로 기뻐했는데 그런데 그날부터 뭔가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더 정확히는 내 남편이 겪은 일들이 너무 이상해져 갔어요. 남편은 농사일을 한다고 했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가끔 시내로 저를 따라 나가서는 쓰잘데기 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오고 가는 아는 사람들 만나서 뭐 일자리 없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한량은 아닌데 일구하는 한량 마냥 저 따라 시내를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아까 당신 마트에서 일할 때 내가 그냥 당신 뭐 하나 보려고 그 주변으로 가고 있었는데 정육점집 사장님이 꼬리뼈를 그냥 돈도 안 받고 주더라니까? 그 쪼잔한 양반이 공짜로 그걸 라면서 냉장고에서 진짜 한가득 들어있는 소 꼬리뼈 비닐봉지를 들고 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기 상할까봐 자기 혼자 먼저 집에 왔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것도 모자라. 이발소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날 부르는 거야. 왜 부르나 싶어서 오랜만이다 하며 들어갔더니만 뜬금없이 나를 그냥 의자에 앉히고는 머리도 잘라줬어. 이거 봐. 나 그냥 공짜로 머리 잘랐어. 라면서 지 머리를 쓱 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은 정육점 사장님은 꼬리뼈를 공짜로 줬고 이발소 사장은 머리를 공짜로 잘라줬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저도 웃기더라고요. 단체로 우리 남편한테 빚을 진 사람 마냥 악으로 떠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웃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희 남편은 학창시절 공부를 좀 못해서 하필지 초중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불리우는 별명이 민대가리였어요. 뭐 성인 민씨인데 세대가리랑 섞어서는 민대가리라며 불리게 된 거였고 너무 오래된 별명인지라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 시부모님의 친정까지도 그 별명을 기분 나빠하기보단 그냥 듣기 좋은 친구들의 애칭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요. 글쎄 민대가리라고 부르던 남편의 친구 셋을 시내에서 남편이랑 같이 장 보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려다가 딱 마주쳤는데 저마다 친구들은 무슨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보듯이 표정이 어두워져서는 서로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눈치를 보다가 급기야 대표로 나선 친구 하나가 너 우리랑 술 한잔 해야지. 내가 술 살 테니까 약속을 잡어. 우리랑 술도 안 마시고 너 뭐하고 사는 게 요즘. 힘든 거 있음 우리한테 솔직하게 털어도 놓고 뭐 힘든 게 많겠지만 잘 견뎌내고 라면서 저희 남편을 걱정만 해주는 것처럼 말을 하더니 옆에서 다른 친구 하나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좋을 텐데 라며 걱정을 했고 그러자 이내 세 친구들은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술은 안 돼 라며 맞장구를 치다가 저희 남편 어깨를 한 번씩 토닥이고 가던 길을 갔어요. 남편은 저것들이 낮술을 해서는 헛소리를 하는구만. 마누라한테 정을 못 부지고 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허구한 날 친구 만나 술이나 퍼마시고 앉아있지. 지들이 마누라 옆에서 잔소리 듣고 살기 힘드니까 나한테도 힘든 게 있는 줄 알고 저런다니까. 나는 마누라 하나 잘 만나서 힘든 건커녕 장모님한테도 보약을 지어받은 걸 저것들은 알란가 몰라. 라면서 오히려 저 멀리 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높게 샀고요. 얼마 전 받은 저희 엄마의 보약을 두고두고 좋아를 하면서 흐뭇해 하더라고요. 그게 마누라 덕이라고 하니 뭐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러게 저 오빠들 다 왜 저런데? 라며 또 한 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집으로 돌아왔고요. 근데요, 이런 주변 사람들의 전에 없던 우리 남편을 향한 걱정, 그리고 별별 무료로 나눠주는 음식이나 서비스들이 차츰 부담스러워지고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불과 보약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시내에 갔다가 급기야 동네 하나에 있는 한의원에서 선생님이 우리 남편을 불러다가 점심밥을 사주면서 한약은 어때요?
몸에 잘 받는겨? 먹고 힘내야 쓸 텐디. 그거 먹는다고 서지는 않겠지만 힘내. 라면서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에 남편이 뭐가서요? 라고 물어보자 한의원의 선생님은 네 자존심 말이오. 자존심이 서야 할 텐디. 그건 네 마음가짐에 따른 거니께. 라면서 당황하고 멋쩍어 하듯 대답을 했다더군요. 근데 이 말은 우리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했었던 말이었습니다. 보약 한번 받아보겠다고 오버해서 던졌던 그 말이요. 살짝 뭔가 아리송하다 싶었던 우리 남편은 내내 한의사 선생님과의 얘기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한 채 생각을 하고 살다가 급기야 그 시내 안에서 친하게 지내던 형 하나를 우연히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상함을 감지할 쐐기가 박혔다고 하더군요. 글쎄 그 형이란 사람은 저도 제 초등학교 선배이고 한 동네 살던 사람인지라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요. 그간 저희 부부랑 정말 돈독하게 지내오긴 했지만 쉽사리 돈을 먼저 이유 없이 써보이거나 뭘 툭하고 사주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 남편을 길거리에서 보자마자 술을 사주겠다고 인근에 있는 보쌈집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보쌈 안주에다가 막걸리 2병을 턱 쏘는데 낮이었어도 이 형이 공짜 음식을 사준다고 하니 남편이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안주에 막걸리 2병까지 의심 없이 그냥 다 받아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서 살짝 취기가 올라왔을 때 그 형이 그랬대요. 인생은 말이야, 다 그럴 때가 있는겨. 다 그런 걸 겪다가 백발노인이 되고 관에 누워 죽는겨. 너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먼저 왔겠지만 뭐 나한테도 곧 올 것이고 저기 저 보쌈집 사장님은 벌써 왔을지도 몰라. 다 살다 보면 차츰 그런 게 일곱시 오는겨. 그러니 힘내 동생. 네가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이. 라면서 남은 막걸리를 지 속이 상한다며 입안으로 쭉 들이붓더니만 그 길로 깨꼬닥 하며 책상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아주 꽐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남편도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간 쭉 이 동네 시내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하나둘 되새겨지면서 한 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날 결국 사준다는 형이 불렀는데 꽐라가 된 형을 대신해 남편이 계산을 했고 지도 승질이 나선 식당 사장님께 형을 맡겨두곤 혼자 식당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었다고 하고요. 바로 저를 향해 마트로 찾아온 바람에 저는 마트 매니저 오빠한테 부탁을 드리고는 먼저 일을 끝마쳤습니다. 호주머니에 오토바이 키가 있는 걸로 봐선 운전을 해야만 집에 갈 수 있을 터인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부축하면서 둘이서 막 남편이 오토바이 주차를 시켜놨다는 쪽으로 걷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중간에 시내시장 하나를 지나쳐야 해서 오고 가며 마주치게 된 동네 할머님들과 아줌마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 옆편네들이 정말 하나같이 우리 남편과 저를 보고서는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고선 우짜면 좋을란가. 우짠데. 저 젊은 나이에 우짜 살라고 그란데. 라면서 하나같이 꽐라가 된 내 남편을 꼴에 안쓰러워 죽겠다는 듯이 한탄의 말을 뱉어내더니만 이윽고 괜찮아 그래도 돼. 그라고 살아도 살 수 있는 게 인생이여. 라면서 좌우당간 힘을 내라고 파이팅을 외치는 거예요. 이 시골 바닥에서 할머니들이 화이팅! 화이팅! 라고 말입니다. 저는 남편한테서 동네 사람들이 남편을 잘 챙겨준다는 소리를 입으로만 전해 들었지 이렇게 제 두 눈과 귀로 확인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오묘하고 나쁘고 뭔가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한 듯한 꺼림직한 기분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 와중에 저희 남편도 술에 취하다 말고 오다 가는 옆편네들이 자꾸만 지 걱정을 사서 해주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지 좀 그만 좀 하라고요 좀. 뭔디 이렇게 나를 걱정하는겨. 왜 다들 나를 이렇게 걱정하는겨. 라면서 술이 취한 채로 몸을 흔들어대며 그만 좀 걱정을 해주라고 막 짜증을 내는데 가뜩이나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게 보이는 남편이 저한테 의지해서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 많이 외로웠는지 아줌마들과 할머님들은 아예 지나쳐 가려다
저희 부부를 따라보면서까지 괜찮은겨? 상태가 매일 이런겨? 힘들만도 하지. 얼마나 힘들겨? 라면서 혀끝을 차는 소리까지 내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아줌마 일행들은 한참을 쫓아오면서 급기야 우리 남편은 안 그러니 천만다행이지 라며 지네 집 남편이랑 우리 남편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제가 뿔이 나버려 잡고 있던 남편을 손에서 놓아버리고는 아줌마를 향해 고함을 질러버렸습니다. 아니 아줌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를 본 세월이 몇인데 아줌마 남편이 내일모레 환갑인데 지금 마흔도 안 된 우리 남편을 그 집 양반이랑 갖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뭔 비교를 하겠다고 우리 남편은 그 집 할아버지랑 라면서 소리를 지르자 급기야 그 아줌마도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 그건 또 아니지. 어째 사지 멀쩡한 우리 남편은 네 남편이랑 비교를 하냐. 네 남편이랑 내 남편을 비교하는 건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깎아먹는 것이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라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셨어요. 그 말에 주변 할머니들이고 아줌마들은 죄다 들러붙어 싸움 구경을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라고 수긍을 하셨고요. 그쯤 되니 우리가 이 동네에서 뭔 잘못을 제대로 단단히 한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워졌고 남편은 길바닥에 넘어지며 술이 완전히 깨버린 거지 제가 싸우는 동안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또박또박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말 좀 해봐요. 제발 누가 말 좀 해주라고. 내가 지금 뭐 어떤디? 내가 지금 어떻길래 나한테 여기저기 다 괜찮다는 말을 하고 그래야.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화이팅! 하고 힘을 주냐고요, 힘을. 라면서 짜증이 이빨에 섞여선 서 있던 제자리에서 두 발을 동동 구르며 화가 치밀어 올라 죽겠다고 울분을 토하는데 한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네 고자잖아. 라고 말이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속여서 뭐 얻을 게 있다고 거짓말을요. 땡! 그러면 못 써. 우리가 다 서로 얼굴 보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 너는 앞으로 무엇이 부끄러워 고자인 것도 숨기려고 그러냐. 라면서 저희 부부가 미처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 건지를 제대로 생각해 보기도 전에 할머님은 그런 엄청난 폭탄 발언과 다름없는 내 남편이 고자란 말을 그 아줌마들 앞에서 당당히 밝히며 자기들은 다 이해를 하니 창피하지 말라는 말을 하셨고 그 바람에 저 설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남편이 고자가 된 줄 알고 바로 남편을 향해 너 고자야?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아줌마들이고 할머니고 흠이 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탄성을 질러내더니 마누라는 몰랐던 거야? 라며 제 남편을 향해 일제히 사기꾼이라고 노려보기 시작하셨고요. 그러자 뒤편 가게에 있던 아저씨들도 뭐요? 마누라도 속이고 있었던 거요? 그러면 안 되지. 마누라는 알고 있었어야지. 라면서 뛰쳐나와 싸움판을 구경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왜 고자야 자기야? 라면서 울부짖었고 그제서야 아차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우리 어제도 같이 잤는데 갑자기 내 남편이 왜 고자가 된겨? 누가 우리 남편 고자랬어요? 어떤 쓰발놈이 내 남편 보고 고자랬냐고요. 라면서 막 윽박을 지르자 또다시 그 자리에 있던 온 시내 사람들이 뭐요? 어제도 잤다고? 그럼 너 고자 아닌겨? 라면서 동시다발적인 탄성을 지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이제 보니 동네 사람들은 저희가 보약을 받은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남편이 고자라서 거기가 안 서는 남자라며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거리면서 뒷말을 주고받고 살았더라고요. 무려 한 달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내 남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고자라는 헛소리를 전하고 다닌 바람에 정작 우리 부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고자라는 헛소문을 믿어왔었고 결국 이 수치스러운 소문은 동네 사람들을 넘어 정말 길가의 개새끼도 알 정도로 모르는 사람 하나 없이 파다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재미없는 시골바닥에서 사람들이 뭐 하나 물고 뜯을 거리 하나를 지대로 문 꼴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 소문의 진위를 파악해 경찰에 신고를 하든 서울 가서 고소를 할 거라고 막 난리를 피워댔고
그러자 아줌마들이 입방정이 실수했다며 사실대로 털어놓더라고요. 범인은 저희 엄마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막을 더 살펴보고 나니 저희 엄마는 애초에 저희 남편 보약을 지어주겠다고 시내에 왔던 그날부터 내 남편이 고자였기 때문에 보약을 지어먹고 싶어 했던 것이라고 남편의 말을 제대로 혼자 오해를 해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앞에 앉혀놓곤 우리 사이가 있잖아. 내가 참 이런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고자라네.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 나한테까지 찾아와 보약한채 쥐어달라 부탁을 하는데 내가 거절을 할 수가 있었어야지. 뭘 해주면 좋을까? 무엇을 해줘야 쓸까? 라면서 물어보고 다녔고 급기야 한약방에서 같이 기다리던 아줌마들한테도 밖에 나와 식당에서 만나는 자기 손님들한테도 그리고 급기야 저희 시부모님과 옆집에 사는 시아버지 친동생네한테도 그 말을 전한 바람에 한동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고절한 소리가 수치스러워 시내를 거의 잠적하다시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셨고 결국 이 소문이 퍼지다 못해 온 동네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리게 되면서 술 취해 제 손에 기대어 걸어가던 남편을 보고 안쓰러웠던 나머지 온 아줌마 아저씨들이 나서서 제 남편한테 용기를 주려고 했더라고요. 뭐 그러다가 결국 저희 부부가 고자가 아니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줌마 아저씨들은 민망스럽던 나머지 아고 아닌겨? 아이고 난 또 우리 고을에 고자가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라며 오히려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어 넘기려고 진땀을 빼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간 그래서 내 남편이 공짜로 속꼬리찜도 얻어오고 머리카락도 잘랐던 거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고 또 오다 가다 저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서 꼭 손에 든 농작물 하나라도 쥐어주려 했던 온 동네 사람들의 의중을 알아차리게 되었네요. 그제서야 안 남편 또한 나는 고자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라면서 시내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차 안의 사람들도 다 들으라는 큰 소리로 자신의 결백 같은 진실을 주장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날 시내에서 남편의 고자가 아니라는 신고식 같은 것을 지대로 치르고는 힘이 다 빠져 집으로 돌아왔네요. 이제 저희 부부한테 공짜로 고기 넘겨주고 이발해주던 사장님들은 안 계시고 오히려 이발소 사장님은 저번에 머리 잘라준 거 외상값 갚으라고 저희 남편한테 돈을 달라 했다네요. 참, 우리 엄마도 너무하시지. 어째 사위 고자인 걸 부끄러운지 모르고 사실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비밀로 한 채 좀 더 공짜로 많이 얻어먹다가 고자가 아니란 사실을 밝힐 거 그랬나 싶어서 아쉽기도 하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동네 주민들한테 말해보려 합니다. 우리 남편 고자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